네, 안녕하십니까. 파워센터입니다.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저한테 자주 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연락 오신 분은 500W 패널 사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보시니까 개방 전압이 한 46V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했겠죠. 컨트롤러에다가. 그래서 컨트롤러 연결했더니 전압이 13V로 확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도 해보셨는데 전류가 매우 낮아지는 현상도 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질문한 거는 그럼 연결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선 연결 바르게 됐느냐, 그다음에 두꺼운 전선 썼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뭐 전선 두꺼운 거 쓰셨고 그다음에 연결에도 MC4 커넥터로 제대로 해서 연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뭐 태양광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저 고객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컨트롤러도 저희가 이제 공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자, 나머지 남은 건 이제 결국 배터리 아니면 태양광 패널인데 배터리는 많이 비워놓으셨대요. 한 70% 정도까지 비워놓으셨다 그러고 그럼 충전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 제가 아는 방식으로 설명드린 건 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개방 전압이 46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500 같으니까. 그런데 컨트롤 연결하자마자 전압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패널 측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셀 크랩 때문에 주로 벌어지거든요. 그 셀이 굉장히 얇은 그 우리가 콘칩 있죠? 그 콘칩처럼 굉장히 얇은 거기 때문에 또는 뭐 우리 감자칩처럼 굉장히 얇은 거라서 손으로 뚝 부러뜨리면 뚝 부러지는 이제 그런 웨이퍼인데 굉장히 얇게 만들겠죠. 비싸게 만들면 또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 재질 같은 거라서 실리콘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산할 때 망가지기도 하고요. 제조 과정. 그리고 실제로는 운송이나 이런 데는 뭐 깨지는 거니까 바로 육안으로 보이는데 설치 후에 주로 이제 그 온도 변화에 의해서 수축 팽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패널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안 그려지나? 지금 이 펜을 써야 되네요. 자, 우리가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요 셀이죠. 셀이 있으면 이 위에를 이제 필름이 감싸거든요. 감싸고 몇 장이 감싸요. 그다음에 이제 유리로 강화 유리를 해가지고 이제 표면을 덮어줘요. 그리고 아래쪽에 어, 백시트라고 해서 또 이제 이걸 해주는데 자 유리하고 요 실리콘 셀은 같은 비슷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 되게 되면 이 수축을 하겠죠. 이 수축을 하는 유리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필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 수축 팽창 계수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망가지기도 하고요. 여름철은 반대죠. 반대라서 필름은 쭉 늘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소프트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호를 해주는 건데 셀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셀을 만들 때 실리콘 셀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대기의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 윗면이 마이너스고요. 아래가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요. 다음 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다 하는 거예요. 뭐 60개를 연결한다면 60개 셀을 이렇게 직렬로 쫙 다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뭐 0.5V 정도면 곱하기 60개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한 30 몇 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31볼트. 그런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되면 그 문제된 부분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분 전기 다 아시겠지만 내가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동맥경화랑 비슷하죠. 가고 있는데 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얇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갔다 오면 여기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전류가 못 흐르는 거죠. 전압은 뜨거든요. 개방 전압은 여기 지날 수 있으니까 뜰 수 있는데 전류는 여기 이제 이만큼씩 흘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못 흐르는 거죠. 일로 이만큼 나오겠죠. 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솔더링 분량이 있는데 이 솔더링 분량, 그러니까 납땜 분량인 거죠.
그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납땜 분량은 이렇게 셀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있으면 윗면이 마이너스를 그랬죠. 마이너스 내려와서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다음 셀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약간 실리콘 유리 재질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얇거든요. 거기다가 주석 코팅되어 있는 요 동박 리본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개 붙이는 거죠. 윗면에. 보면 패널 보면 이렇게 이제 전선이 막 요게 적게는 뭐 2개부터 많으면 12개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쭉 다음 실이랑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크랙이 발생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쪼개졌다 안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이런 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 그게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만약에 요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깨졌다 그러면 이 부분만 문제가 되고요. 이쪽 나머지는 괜찮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실금이 갔다 그러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전체 흐르는 과정에서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솔더링 불량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건 여러 사람 카메라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열이 나겠죠. 자, 우리 영상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여기서 제가 솔라셀 크랙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망가진 것들 쭉 나오는데 요런 것들, 깨진 것들 쭉 보이시죠? 이렇게 깨진 것들. 요거는 주로 이제 생산할 때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깨진 거는 뭐 돌에 맞은 거죠. 뭐 그렇게 깨진 건데 이 경우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깨져 있다 그러면 그럼 다 못 흘러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일단 모이지도 않고 선이 여기서만 흐르는 거니까 이 얇은 선에 뭐 예를 들어서 10A씩 흐른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5A씩 나눈다 치더라도 이쪽에서 5A 흘러오는데 여기서 이 끊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저항이 되는 거죠. 열이 나게 되어 있고요. 뒷면에 이거 탄 거. 여기 뒷면인가요? 뒷면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새카맣게 탄 부분이 생겨요. 핫스팟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지분의 뒤에가 타는 데가 보여요. 얘는 뒤가 뭐가 울퉁불퉁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핫스팟이라 해서 이렇게 탄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여러 선 카메라를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주로 이제 독립형에서는 우리가 조그만 패널 만들 때는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발전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벌어져요.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를 검색을 하거나 전원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통계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이런 식의 크랙들을 이제 분석한 자료들이 좀 나오고요. 뉴스에 나온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2023년이니까 11월이니까 4년, 5년, 한 2년 조금 넘게 된 거죠. 2년 4개월 정도 된 이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massive increase 되게 많은 광범위하게 이제 이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솔라 모듈의 디펙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심각한 리스크를 PV 인더스트리에 주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뭐 얼마나 심각하냐 이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이랑 이 아랫부분을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지금 번역기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CEA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주로 제조 단계에서 비롯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CEA는 여기 단어가 클린 에너지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데네요. 네.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서유럽 일부에서 16개국에서 150개 프로젝트를 조사를 했대요. 30만 개 이상 모듈을 테스트했는데 정말 많이 했죠. 30만 개니까. 태양광 모듈의 품질 위험 보고가 80% 이상 현장에서 발생이 됐대요. 80%.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80개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80개가 다 작동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
파손된 패널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파손된 모듈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게 주로 대부분은 제조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밝히고 있대요. 제조. 그러니까 제조 과정은 처음에 셀과 셀을 연결할 때, 그리고 그걸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패널이 이렇게 30만 개에서 이 80%가 30만 개 패널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150개 사이트, 그것도 미국, 캐나다, 호주, 서유럽 이렇다는 얘기는 동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동남아도 아니고 네. 이렇게 웨스턴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거는 80% 이상이에요.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패널도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태양광 쪽에 오래 있었는데 저도 봤냐? 저도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제 사이트에도 그냥 다 공개를 했어요. 예전에 수입을 했었을 때인데 지금은 솔직히 다 판매하고 이젠 없어요. 다 판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기도 했고요. 이거 우리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해보자고 이제 패널을 보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다 치더라도 실은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셀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저기 KCL, 그러니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이제 저희가 이걸 무작위로 샘플 테스트해서 가져와서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크랙이 보이는 거예요. 깨진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러면 저희가 이걸 테스트할 때는 이게 안전하게 싸서 이제 시험 기간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운송 과정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제 판단에도 그리고 사용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생산될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 이제 여러 회사를 가봤는데 다 중국에 생산하고요. 한국은 없으니까 소형 패널을 엄밀히 말하면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다 수작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셀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쭉 연결을 해요. 전체 다 직렬로 연결한다 그랬죠. 여기부터 끝까지 다 직렬로 연결해요. 그 다음에 아직 라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라미네이션 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요 끝하고 요 끝을 잡고요. 밑에 받침도 놓고 그걸 두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게 컨베이어 벨트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동을 하는데 요 리본이 연결된 부분에 이렇게 스티커로 스카치 테이프 붙이더라고요. 몇 군데를. 그러니까 그거는 납땜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상태로 이동을 해서 다음에 이제 라미네이션 과정 하는 대로 옮기더라고요.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도 이해는 되는데 대량이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자동 라인에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깨지는 걸 발견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은 크랙 발생이 적은 셀, 그러니까 처음부터 셀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없는 걸 쓰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론지라는 회사,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셀을 사용하는 업체를 찾아냈어요. 그 업체의 제품을 그 셀을 사용한 이제 패널을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셀은 이렇게 이제 보면 윗면이랑 아랫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랫면에는 요게 동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을 함침한 방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쪼개 보면은요, 잘 안 쪼개져요. 그러니까 좀 더 튼튼한 거죠. 그리고 약간 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셀이 튼튼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 크랙이 좀 덜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찾아서 저희가 셀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제조를 해서 일단 국내에는 240W까지는 그렇게 제조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게 되면 저희가 와서 테스트를 했더니 이제 120W 같은 경우에 시험을 해보니까 요게 이제 시험 성적서를 받은 건데
이제 조달용으로 받은 거죠. 받은 건데 보시게 되면 네, 120W죠. 120W 36개 이제 단결성 셀이 직렬로 연결된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했더니 136.9, 136W 나오는 거, 140한 7W가 나오는 거죠. 120W인데.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셀은 제가 샘플 테스트용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거만 골라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20W 패널이 136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계속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 제조업체를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설명드린 대로 이게 수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깨지는 걸 없애기 위해서 셀을 튼튼한 걸 썼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는 이런 깨지는 게 발생을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자동화 라인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니까 뭐 누가 대량으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기회에 같이 대량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우리가 패널에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해 본 분들이 이제 되게 시그니피컨트하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문제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요. 2023년에 그랬다는 얘기는 2026년도 발전 쪽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선택하실 때는 이게 싸다고 막 선택하시면 안 돼요. 가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굉장히 저렴한 패널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크랙이 간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조금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또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구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셀하고 관계없이 PWM 충전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이 PWM 방식, 그러니까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펄스를 할 때 우리 펄스라는 건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가는 거 우리가 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 구간에는 충전하고 이 구간은 충전 안 할 버릴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간격을 조절해서 내가 이걸 쭉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광이 이제 전압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18V가 나온다. 그런데 내가 배터리를 14.4V를 충전한다. 그럼 이 부분을 버리면 되잖아요. 요만큼을 여기서 요 그 위드스를 조정을 해서 그 폭을 조정을 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럼 버리는 거냐? 버린다는 거 열 같은 거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이 과정은 정확히 아니에요. 이 과정은 아니고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자가 포톤이 PHOT 포톤 이 광자가 이렇게 쫙 떨어지죠. 쫙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위에 이제 전자가 꽝 부딪혀요. 그리고 얘가 뒤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를 낸 다음에 이 뒤로 들어가서 전공으로 들어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꽝 부딪혔는데 전기가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재결합을 해요. 그래서 갔다가 간 놈도 있고 재결합하는 놈도 있고 그래서 열이 약간은 나겠지만 요 이제 요 정말 작은 단위에서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넘어와서 컨트롤러에서 열이 발생해서 히트가 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아예 못 틀게 한다, 안 썼다 이런 개념일 거죠. 그래서 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PWM 방식의 이제 원리가 이런 거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버리는데
PWM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걸 쓸 때는 PWM이 유리해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100W 패널 이하를 쓰는 경우에 그 경우엔 저 같은 PWM 쓸 거예요. 뭐 10W, 5W에서부터 한 80W 이 레벨에서는 PWM 쓸 수도 있고 여기 어디서부터는 MPPT 쓸 수도 있고요. 그 얘기 뭐냐면 전압이 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18V다. 그러면 14.4V나 2V를 충전한다. 그러면 이 윗부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절대로 안 되냐면 우리가 그래서 500W 같은 경우 이제 위에 설명할 때 500W면 전압이 이렇게 돼서 개방 전압이 40.6V 그다음에 최대 전압이 38V 이렇게 되거든요. 얼마큼을 버려야 되냐면 배터리가 만약 12V면 이만큼을 다 버려야 돼요. 놀랍죠? 이거 실제로 다 버려요. 그리고 버리는 얘기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전자가. 그리고 배터리를 24V로 하게 되면 배터리 24로 올라가게 되면 충전이라면 이거 2배 되잖아요. 28.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충전하니까 요만큼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12V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MPPT 꼭 쓰셔야 돼요. 패널이 점점 전압이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셔야 된다. 이런 설명 좀 다른 쪽이 얘기는 했는데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여기 PWM 설명하는 김에 어쨌든 요 배터리가 만약에 12V면 요 12V에 수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충전할 때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전압이 여러 배터리 전압이 비어 있다면 이렇게 높아질 거고 가다가 여기서 흡수 충전 과정 우리가 이제 부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흡수 과정인데 요 과정을 거치고 인산철이나 이런 리튬 계열이면 원래는 딱 끊어줘야 되고요. 납산이면 13.8 정도로 계속 이걸 유지를 해줘요. 요거를 플로트 충전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우리가 벌크라고 부르거든요. 벌크인데 이 벌크는 그냥 밀어 가는 거예요. 쭉 그냥 계속 미는 거예요. 한 90% 이상 찰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흡수 충전, absorp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크면 이게 천천히 올라가고요. 배터리가 작으면 이게 빨리 올라가겠죠. 그 입력량에 따라서. 그래서 전압이 뭐 13 정확히 13이 아니고 13 전후로 표시가 돼요.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또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는 거고요. 네, 요런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설명이 됐네요. 그리고 두 가지 원인 정도가 있는데 실은 가장 큰 거는 요거고요. 그 다음 원인은 여기서 제가 물어는 봤지만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전선이 정말 충분히 두껍냐? 그 다음에 연결 부분이 문제인 건데 연결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예 전압이 안 뜨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거꾸로 하신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어차피 길어졌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패널이 있는데 패널이 있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에는 그 MC4 커넥터가 이렇게 순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여기에는 MC4 커넥터가 이제 암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반대편은 여기에 이제 암돔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피메일 들어가고요. 여기 메일이고 여기 이제 피메일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저를 빨간 고무가 있는데 요런 이제 메일이 들어가죠. 암놈. 이렇게 되면 어떤 혼동을 하시냐면 여기가 지금 암놈이니까 피메일이니까 이 선을 암놈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실제로 벌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무조건 플러스죠. 네. 그래서 이거 플러스 가야 되는데 이걸 마이너스로 생각해가지고 컨트롤러에 마이너스로 꼽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 경우 잘 망가지지는 않아요. 실은 그냥 에러만 내는데요. 어떤 경우 망가지냐면 배터리까지 거꾸로 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연결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배터리 연결을 놓고 플러스 연결을 놓고서 얘를 거꾸로 하잖아요. 그럼 100% 망가져요. 근데 이런 실수는 저도 하거든요. 저도 하는데 소비자분들 전화 오시면 뭐래요? 저는요 절대로 이걸 실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절대 단어죠. 절대 never. 근데 정말 많이 실수하세요. 그리고 저도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은 항상 연결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차단기 붙여서 차단기 각각 연결하면 차단기를 붙여서 다 연결하신 다음에 이제 멀티미터로 전압 측정해 보시고 제대로 돼 있으면 그때 이제 이 차단기 올리시게 되면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대란 말 쓰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해서 그 문제가 없도록 테스터 요즘 굉장히 비싸니까요. 뭐 10,000원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사서 하시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시면 연락 주시면 또 상세히 각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